김지연은 35의 평범한 주부였다. 결혼 8년 차 6살 아들 하나를 둔 그녀의 삶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다. 남편 박성우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다. 특별히 로맨틱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주말이면 아들과 놀아주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지연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남편과 아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8시에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오후 2시쯤 되었고 그때부터 5시까지가 그녀만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들을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을 맞이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결혼 전 지연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활발한 커리어우먼이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팀 회식에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결혼 후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었고 어느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리는 삶에 익숙해졌다. 그렇다고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아들은 사랑스러웠다.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대학 시절 지연은 볼링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다. 공이 레인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 핀을 쓰러뜨리는 순간의 쾌감, 스트라이크를 치고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던 기억. 그 시절이 때때로 그리웠다. 결혼 후에도 가끔 남편과 볼링장에 갔지만 남편은 볼링보다 골프를 더 좋아했다. 볼링은 실내 운동이라 답답해. 골프가 훨씬 시원하고 좋아. 남편의 주말은 대부분 골프로 채워졌다. 그러던 중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우연히 볼링 이야기가 나왔다. 한 엄마가 사회인 볼링 동호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연은 귀가 번쩍 뜨였다. 저도 예전에 볼링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은 칠 기회가 없네요. 그럼 우리 동호회에 한번 와보세요. 평일 낮 시간이라 주부들도 많아요. 부담 없이 운동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정말 좋아요. 지연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볼링 동호회 하나 다녀볼까 해. 평일 낮 시간이라 집안일이나 애 돌보는 데는 지장 없어. 성우는 흔쾌히 동의했다. 좋지. 너도 취미 생활 하나 있어야지. 나는 골프 다니는데 너만 집에만 있으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연은 10년 만에 다시 볼링공을 잡았다. 첫 동호회 모임 날, 지연은 설레고 동시에 긴장되었다. 볼링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 구르는 소리와 핀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지연 씨 맞죠? 환영해요. 카톡으로 연락하던 총무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동호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주부들이었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도 있었다. 모두 친절했고 초보자인 지연을 배려해 주었다. 처음이시라고 들었는데 폼이 좋으신데요. 한 회원이 칭찬했다. 대학 때 동아리 했었어요. 오랜만이라 감각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꾸준히 나오시면 대회도 나갈 수 있어요. 첫날부터 지연은 볼링의 재미에 흠뻑 빠졌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동호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였다.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운동 후 사람들끼리 가볍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은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실력도 빠르게 늘었다. 지연이 동호회에 가입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다. 이도연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도연은 39으로 지연보다 4살 많았다. 키가 훤칠하고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체격,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자영업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었고, 그래서 평일 낮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입니다. 볼링은 오래 쳤지만 동호회는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연이 가장 먼저 눈여겨본 것은 그의 왼손 약지에 빛나는 결혼반지였다. 기혼자구나. 지연은 무심코 생각했고
그것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같은 기혼자끼리라면 순수하게 운동만 즐길 수 있을 테니까. 도연의 실력은 뛰어났다. 평균 스코어가 200점이 넘었고 어려운 스플릿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처리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의 성격이었다. 실력이 좋으면서도 겸손했고 초보 회원들에게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었다. 지연 씨, 폼이 정말 좋으신데 손목 스냅을 조금만 더 강하게 주시면 핀 액션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처음 도연이 지연에게 말을 건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조언이었다. 지연은 그의 말대로 해봤고 실제로 스트라이크가 더 자주 나왔다. 와, 정말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원래 기본기가 좋으셔서 조금만 보완하시면 금방 실력이 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섞기 시작했다. 3달 후 동호회에서는 지역 사회인 볼링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야 했는데 회장이 팀 배정을 발표했다. A팀은 도연 씨, 지연 씨, B팀은 수진 씨, 민호 씨로 갑니다. 지연은 도연과 같은 팀이 되어 괜히 마음이 설렜다. 실력 있는 팀원과 함께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대회 준비를 위해 팀 연습이 시작되었다. 주 2회 모임 외에도 팀원들끼리 추가 연습을 하기로 했다. 지연 씨, 목요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연습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볼링 연습만 했다. 도연은 훌륭한 코치였고 지연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연습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볼링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 씨는 어떻게 볼링을 시작하셨어요? 대학 때 동아리 했었어요. 그때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도연 씨는요? 저도 대학 때부터요. 근데 그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수준이었고 본격적으로 배운 건 몇 년 안 됐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확장되었다. 카페 운영하시면 힘드시겠어요. 아내가 같이 하니까 괜찮아요. 낮에는 아내가 주로 보고 저는 저녁부터 주로 나가요. 그래서 낮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죠. 부럽네요. 부부가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지연 씨는 남편분이 뭐 하세요? 회사 다녀요. 요즘은 골프에 푹 빠져서 주말마다 나가더라고요. 아, 아내도 제가 혼자 취미 생활 한다고 투덜거리는데 부부가 각자 취미가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화는 편안했고 어색함이 없었다. 같은 기혼자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했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팀 연습은 더 잦아졌고 도연과 지연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같이 연습했으니 식사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이 되어갔다. 결혼 생활 어때요? 도연이 먼저 물었다. 나쁘지 않아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함께 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함께 사는 건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부부라기보다는 동업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잘 맞춰서 가게도 운영하고 아이도 키우고. 근데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아이 있으세요? 딸 하나요. 초등학교 4학년 지연 씨는요? 아들 하나 이제 6살이에요. 그럼 육아도 한창이시겠네요. 네. 힘들지만 또 귀엽기도 하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지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과는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를 도연과는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도연의 눈빛이 자신을 바라볼 때 뭔가 다르다는 것. 하지만 지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친구야. 같은 처지의 기혼자끼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뿐이야. 별일 없어. 드디어 대회 날이 왔다. 지연은 아침부터 긴장되었다. 남편은 골프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지연은 아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대회장으로 향했다. 볼링장은 참가자들로 가득했다. 여러 동호회에서 온 사람들, 응원하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다. 도연은 이미 와 있었고 지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긴장되세요? 네, 엄청요. 괜찮아요.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 팀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도연의 말에 지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예선전이 시작되었다. 지연은 긴장 때문에 첫 프레임에서 실수를 했지만 도연이 옆에서 계속 격려해줬다. 괜찮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도연의 응원 덕분인지 지연은 점점 본 페이스를 찾았다. 연속 스트라이크도 몇 번 터뜨렸고 팀 분위기도 좋았다. 결국 그들 팀은 예선을 1위로 통과했다. 와, 우리 해냈어요. 지연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지연 씨가 정말 잘하셨어요. 도연이 하이파이브를 청했고 지연은 그의 손을 마주쳤다. 그 순간 뭔가 짜릿한 느낌이 손끝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졌다. 결승전은 더 치열했다. 실력 있는 팀들이 모두 올라왔고 한 점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마지막 프레임에서 도연이 멋진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그들 팀은 1위를 확정지었다. 우승이다. 우리가 우승했어. 볼링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 흥분 속에서 지연과 도연도 자연스럽게 포옹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연은 도연의 체온을 느꼈고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우승팀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졌고 동호회 회원들은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다. 근처 고깃집을 예약했고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건배! 술잔이 오갔다. 지연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이 좋아서 몇 잔을 더 마셨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술에 취하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연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그 마지막 스페어 처리 프로 못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을 도연 씨가 계속 옆에서 응원해 주셔서 할 수 있었죠? 우리 팀워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지연 씨랑 호흡이 잘 맞아서 편하게 칠 수 있었어요. 술이 더 들어가면서 이야기는 더 솔직해졌다. 사실 지연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띄었어요. 볼링 치는 모습이 진지하고 멋있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도연 씨가 처음에는 그냥 실력 좋은 선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연습하면서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죠?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지연과 도연도 함께 자리를 나섰다. 택시를 잡으려고 길거리에 서 있는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 씨, 한 잔 더 하고 갈래요? 이 시간에요? 네. 아직 헤어지기 아쉬워서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자신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좋아요. 둘은 조용한 술집을 찾아 들어갔다. 한적한 시간이라 손님이 거의 없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맥주를 시켰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도연이 말했다. 네, 저도요. 지연 씨랑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에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요즘 지연 씨 생각을 많이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 씨, 나쁜 사람 되기 싫은데 자꾸 당신이 생각나요. 그 순간 지연도 도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저도 도연 씨가 자꾸 생각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둘 다 결혼했잖아요. 가정도 있고. 알아요. 알지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도연이 지연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고 천천히 가까워졌다. 지연도 눈을 감았다. 첫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키스가 끝나고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나아갈 것인가? 도연은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을 계속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만나기로 해요. 평일 낮에만 만나고
주말이나 밤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이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가정은 각자 잘 지키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가정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지연은 그 제안에 대해 생각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두근거림,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느낌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그들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이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과 아들을 챙기고 남편을 출근시킨 후 지연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좋은 아침이에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오늘도 보고 싶네요. 저도요. 오늘 동호회 가죠? 당연하죠. 지연 씨 보려고 가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들이 오가는 것만으로도 지연은 행복했다. 설렘으로 가득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동호회 모임 날, 지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볼링장에서 만난 도연과 지연은 다른 회원들 앞에서는 평범한 팀 동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우연히 손이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연습이 끝나고 사람들이 헤어진 후 둘은 따로 만났다. 도연의 차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갔다. 한강변 주차장,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 보고 싶었어요. 도연이 말했다. 저도요. 차 안에서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첫날보다 더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다.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스킨십.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더 가면 안 돼요. 지연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 천천히 가요. 하지만 천천히의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한 달 후, 그들은 술을 한잔한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모텔을 갔다. 모텔 방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온몸이 떨렸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도연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모든 걱정은 사라졌다. 사랑해요. 지연 씨. 저도요. 도연 씨.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주 2회 동호회 모임 외에도 따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다. 점심을 함께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모텔에서 오후를 보냈다. 지연은 이중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다. 오전에는 성실한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오후에는 도연의 연인이었다. 밤이 되면 다시 남편과 아들의 엄마로 돌아갔다. 신기하게도 남편에게는 더 잘해주게 되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더 자주 해주었고 남편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었다. 남편은 오히려 요즘 볼링 다니면서 기분이 좋아 보여서 좋네라고 말했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놀아주었다.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 도연과의 관계가 가정을 해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도연은 사랑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만날 때마다 지연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당신이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당신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어요. 특히 지연의 마음을 흔든 말들이 있었다. 당신은 내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모든 게 완벽해요.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당신과 결혼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지연은 행복했다. 결혼 후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로맨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다.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고 지연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연은 도연의 말들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도연 씨, 진심이에요?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그들의 관계는 1년을 넘어섰다. 1년 동안 지연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도연을 만나기 전의 삶이 흑백이었다면 지금은 컬러였다. 매일이 설레었고 매 순간이 특별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도연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까? 특히 힘들었던 것은 주말이었다. 도연과의 약속대로 주말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에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월요일 아침까지 소식이 없었다. 그 이틀 동안 지연은 괴로웠다. 도연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 아내와 손을 잡고 걸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지연을 괴롭혔다.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를 갔고 지연은 아들과 둘이 시간을 보냈다. 놀이터에 가고 영화를 보고 외식을 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도연에게 가 있었다. 도연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월요일 아침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오면 그제야 지연은 안도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지연은 도연에게 점점 집착하게 되었다. 정식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한 친구도 아니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은 결심했다. 이 애매한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동호회 모임 후 도연을 따로 만났다. 카페에 앉아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1년 넘게 만났잖아요. 그러네요.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지연은 심호흡을 했다. 저 도연 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사랑해요. 나도 그래요. 지연 씨,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요. 주말마다 연락 못하는 것도 힘들고, 명절 때 멀리 있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지연의 손을 잡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하고 도연 씨랑 살래요.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연 씨, 저 진심이에요. 1년 넘게 생각했어요. 도연 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도연 씨를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그럼 우리 이혼하고 같이 살아요. 제가 먼저 이혼할게요. 그럼 도연 씨도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살 수 있죠? 도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연 씨, 정말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이 이혼하면 나도 이혼할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살아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정말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해요. 당신이 이혼하면 나도 이혼할게요. 지연은 혹시 몰라 핸드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도연 씨,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요? 제가 이혼하면 도연 씨도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산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당신이 이혼하면 나도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살아요. 약속해요. 녹음을 하고 지연은 미소 지었다. 이제 확신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인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다. 남편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이혼 후의 삶을 상상했다. 도연과 함께할 새로운 인생. 설레었다. 금요일 저녁 아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무슨 이야기?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뭐라고?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지연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그냥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8년을 같이 살았잖아. 아들도 있고. 알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잘 살아왔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당신 잘못은 없어요. 나의 문제예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지연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어떻게 이혼을 해? 미안해요. 결심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바꿀게, 뭐든지 바꿀게. 제발 이혼하자고 하지 마.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도연과의 미래만 보였다. 아들은 당신이 키워요. 내가 키우는 것보다 당신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아들까지 버리겠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생각해서 하는 결정이에요. 당신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남편은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지연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포기했다. 알겠어. 내가 정말 원한다면 이혼하자. 아들은 내가 키울게.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위자료는 요구하지 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위자료까지 줄 수는 없어. 요구 안 해요. 재산 분할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빨리 이혼만 해주세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양쪽 모두 빨리 끝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석 달 만에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었다. 마지막 날 아들을 안고 지연은 울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어디가?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우리 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지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8년을 산 집, 아들이 태어난 집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이제 도연 씨와 함께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이야. 이혼이 확정된 다음 날, 지연은 도연에게 연락했다. 도연 씨. 나 이혼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요? 이혼했어요. 이제 도연 씨하고 정말 같이 살 수 있어요. 지연 씨, 농담이죠? 아니요. 진짜예요. 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지연 씨 좀 당황스럽네요. 왜요? 무슨 말이에요? 지연 씨가 정말 이혼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나 이혼 못해요. 지연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나는 진짜 이혼 못해요.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혼하면 도연 씨도 이혼한다고. 그건 그냥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한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이혼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분위기에 휩쓸려 한 말이라고? 지연 씨, 우리 처음에 약속했잖아요. 각자 가정은 지키기로 그게 우리 규칙이었잖아요. 그건 1년 전 이야기고 우리 관계가 깊어지면서 달라진 거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가정을 버릴 수 없어요. 딸도 있고 아내랑 같이 운영하는 가게도 있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건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사랑과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요. 지연은 소리쳤다. 도연 씨,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요. 남편도 아들도 다 버렸다고요.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연 씨가 선택한 거잖아요. 당신이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지연 씨, 진정해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어차피 지연 씨도 저랑 결혼해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시적인 감정이었어요. 일시적인 감정? 1년 넘게? 이제 그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미안해요. 도연 씨, 하지만 전화는 끊겼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밥 먹듯이 사랑한다고 내 인생 마지막 여자라고 하며 사탕발림을 하던 그 남자는 잠수를 타버렸다. 지연은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다. 친정에 임시로 들어왔지만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이랑 안 맞아서 이혼했어요 라고만 말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우리 손주는 어떻게 하고 이혼이라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지연도 몰랐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주일 후, 지연은 도연의 카페로 찾아갔다. 도연은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지연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 씨, 도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죠? 도연은 카페를 알바에게 맡기고 근처 공원으로 나왔다. 지연은 도연에게 애원했으나 도연의 입장은 완강했다. 가정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다고 경고도 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릴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알릴 수도 없었다. 공원에서 나와 거리를 걷는데 눈물이 났다. 멈추지 않는 눈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지연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당신이 이혼하면 나도 이혼하고 우리 같이 살아요. 약속해요. 이 녹음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연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도연과의 만남, 이혼 약속, 그리고 배신, 그리고 녹음 파일을 틀어줬다. 변호사는 녹음을 듣고 나서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지만 이 녹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결혼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결혼을 강제할 수 없어요. 설령 약속했더라도 그건 법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럼 이 남자가 나를 속인 건데 사기죄로는 고소할 수 없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당신을 속였어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해 당신이 재산상 손해를 입어야 하며, 셋째, 상대방이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나는 이혼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아이도, 집도. 안타깝지만 그건 재산상 손해가 아닙니다. 또한 상대 남성이 당신의 이혼으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죠. 도덕적으로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요?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인가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상대 남성의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나를 이용하고 버린 사람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게 법은 모든 도덕적 잘못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개인의 자유의사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법적 개입이 제한적입니다. 지연은 절망했다. 법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 며칠 후 볼링 동호회 모임 날이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가기로 했다.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혹시 도연이 마음을 바꿨을까 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 볼링장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보이지 않았다. 총무에게 물었다. 도연 씨는 안 오나요? 아, 도연 씨요? 동호회 그만둔다고 연락 왔어요.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 지연은 허탈했다. 도연은 자신을 피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다. 이곳에서 도연을 처음 만났다. 설레었던 그때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지연은 그날로 동호회를 그만뒀다. 더 이상 볼링을 칠 수 없었다. 볼링장에 가면 도연이 생각났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생각났다. 이혼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친척들이 알게 되고 친구들이 알게 되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도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도연의 카페 폐점 시간에 맞춰 찾아갔다. 다행히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지연 씨 왜 계속 찾아와요? 도연 씨, 우리 다시 이야기 좀 해요.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나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집도 모든 걸 다 버렸다고요.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같이 살자고.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 없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불륜이었어요. 서로 외로워서 위로받고 싶었던 거죠. 저는 가정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사랑한다고 한 말은? 마지막 사랑이라고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건 그때는 분위기도 있었고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나를 가지고 논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섭섭하죠. 저도 당신이 좋았어요. 하지만 처음 만날 때 규칙을 정했잖아요. 저는 제 가정이 소중해요. 딸도 있고, 아내와 함께 일하는 가게도 있고. 그럼 나는 뭐였어요? 그냥 재미로 만난 거예요? 지연 씨도 그걸 알았어야죠. 우리 둘 다 결혼한 사람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불륜 관계였어요. 당신이 착각한 거예요. 지연은 도연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손 놔요 이러면 경찰 불러요. 경찰? 좋아요, 불러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 다 말할 거예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둘 다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녹음이 있어요. 당신이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녹음. 도연은 웃었다 그거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법적 효력 없대요. 결혼은 강제할 수 없다고. 지연은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도연은 모든 걸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다. 지연 씨, 이제 그만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요. 당신도 새 출발하세요. 새 출발. 내가 무슨 새 출발을 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도연은 가게 문을 닫고 떠났다. 그 이후 지연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다. 친정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멀쩡한 가정을 박살내고 손주까지 버리고. 아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냐. 우리 집안 망신이 다 됐어.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머니도 한숨만 쉬었다.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혼한 여자가, 그것도 아이까지 버린 여자가. 지연은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왔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8년 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라 제대로 된 일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힘든 시간이었다.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 혼자 편의점을 지키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볼링 동호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도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났다. SNS로 전 남편의 계정을 몰래 확인했다.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린 사진,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우리 아들, 엄마 없이도 잘 크고 있구나.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었다. 어느 날, 도연의 SNS를 확인했다. 최근 게시물에는 가족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도연, 그의 아내, 그리고 딸,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연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다.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도 모른 채, 아니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댓글을 달고 싶었다. 이 사람은 바람을 피워서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변호사가 경고했었다. 결국 지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울었다. 1년이 흘렀다. 지연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지연은 거울을 봤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 수척하고 지치고 늙어 보였다. 겨우 36인데 마흔 같아 보였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인가? 어느 날 예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연아, 너 아들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내 전 남편이 재혼했대. 아이 새 엄마가 생겼어. 지연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재혼? 회사 동료랑 재혼했다더라. 아이도 잘 따른대. 다행이지 뭐.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잘 됐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전화를 끊고 지연은 무너졌다. 아들에게 새 엄마가 생겼다.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생긴 것이다. 우리 아들, 이제 나를 완전히 잊겠지. 새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겠지. 가슴이 찢어졌다. 그저 눈물만이 흘렀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다. 불륜의 열매는 달콤했으나 그 열매는 위험한 독이 있었다.